자, 제 114회차 전산 세무 2급 문제 5-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4년 8월 1일 홍보부에 입사한 홍상현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 명세 탭, 부양가족 탭,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을 작성하여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입니다. 단,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은 최소화로 가정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4번은 F2번 누르고, 홍상현입니다. 자,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현재로선. 밑에 이제 2번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1번부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는데 실수가 생겨버리니 이게 조금 아쉬워요. 자, 여기에 종전에, 여기 오른쪽 칸에 종전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회사 이름 넣어줍니다. 주식회사 두섬입니다. 부고요. 사업자번호 넣어줍니다. 자, 근무기간 넣어줍니다. 급여 넣어줍니다. 상여 100만원입니다. 총 2,70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은 4대보험 넣는 칸이 있어요. 여기 직장보험요. 자, 여기에 4대보험 칸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기납부세액을 넣을 건데, 기납부세액을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은, 여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결정세. 아니, 가끔 가다가 이거 넣으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전 근무지에서 이미 환급을 받고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34만원은 미리 납부했으니 그걸로 환급 받으려면 받아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정세액으로 넣어줍니다. 결정세액이 없으면은 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근무지 다 입력했어요. 총급액 4,200만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가족사항입니다. 모두 동거를 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공제대상이 안 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총급액 600만원에 이명지가 있어요. 이거는 부로 처리합니다. 왜? 500만원 이하일 때까지는 그래도 소득 자체가 아예 안 보는데 600만원이면은 소득이 100만원 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부로 해주면 되고, 자녀하고 부친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자 이명지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부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녀 홍나율입니다. 자, 소득이 없죠? 5살입니다. 근데 자녀세 공제는 7살부터 가능해요. 8세부터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세 공제는 제외. 강제로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친 홍천운. 자, 이렇게 해서 경로 5대 공제까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70세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은 다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보험료는요, 나이 제한도 보고 소득 제한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명지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과 홍나율의 자녀만 보험료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료는 이 부분에서 입력을 합니다. 노란색 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칸이 따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클릭합니다. 자, 보험료 등 공제 대상 금액이 자,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보장성 보험료 일반 장애인도 있는데 홍상현은 일반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8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홍나율에도 클릭해서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50만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칸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의료비는 유일하게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을 일체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인 이명지 쪽에서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명지는 없고요. 홍나율, 홍청윤, 홍천훈, 홍상현 본인들 것만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의료비 자 클릭하고요. 자, 일단 본인 것부터 먼저 합시다. 자, 금액은 얼마냐면은 30만원이고요. 자,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 시력 보정형 안경은 한도 금액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자 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그런 뜻은 뭐냐면은 이거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영수증으로 해주고요. 선생님 기타 영수증이 왜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5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이게 있고요. 진료약제비는 진료약제 비용에 해당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장기요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영수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넣어주는 거고 사업자 번호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금액 얼마냐면은 50만원 한도예요. 그래서 50만원까지 넣어줍니다. 이렇게 따로 넣어주시면 돼요. 따로 넣어주면 돼요. 한도가 있는 거는 한도 있는 거 그냥 따로 넣으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복으로 해서 넣었다고 해서 사실 틀릴 건 없는데 여기서는 따로 넣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전자고 국세청이죠. 하나는 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따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홍나율입니다. 자, 1번이고요. 질병치료비 4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천운입니다. 80만원입니다. 자, 실수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적용받는다고 하면은 126만원 이상 써야 되는데 200만원 썼으니 74만원만큼 아마 공제가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 공제 받을 거예요. 아마 11만 1천원.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한도 있는 거는 따로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국세청 자료면은 같이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부양가족에 다시 클릭합니다. 자, 교육비는요 나이자는 안 봅니다. 왜냐면은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근데 단 직계존속은 공제가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과 어린이집 이거는 공제가 다 됩니다. 자, 홍상현자 클릭하고요. 교육비는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중단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학교 교육비 700만원 나와줍니다. 이거는 본인입니다. 대학원까지는 본인만 가능하고요. 배우자부터 자녀까지는 대학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홍나율. 자, 유치원이죠. 공제됩니다. 240만원. 자, 이거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내가 꼭 넣어줘야 되는데 이건 1번입니다. 1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용카드 자 클릭합니다. 자, 신용카드에 보면은 자, 한번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홍상현 본인입니다. 자, 신용카드 2,300 중에서 대중교통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넣을 때 대중교통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전통시장 빼고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현금용 수중은 전통시장에 400만원 썼고요. 나머지 300만원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타는 수기 입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홍상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위 의료비 지출액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중복공제돼요. 제시된 내용 외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은 없습니다. 홍상현 본인 것만 쓴 거기 때문에 본인 것만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냐? 아닙니다. 끝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 빨간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자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제받은 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4가지가 존재합니다. 신용카드도 이렇게 해서 적용이 다 되어 있어요. 잘못 넣은 게 있어요. 자, 이거 수정할게요. 요거 홍천원 거 80만원이니까 800만원입니다. 네, 이거까지 수정하고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결과치는 똑같긴 한데 이게 금액 잘못 넣어버리면은 이게 또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확인. 자,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문제도 그렇고 딱히 큰 함정 카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문제도 딱히 없었고요. 문제가 엄청 쉬웠네요. 그래서 이번 합격률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론 문제하고 뭐 전편 문제가 좀 어려웠으면은 합격률이 좀 그만큼 또 안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전편 문제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없었고 충분히 공부한다면은 합격할 수 있는 문제예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론 문제를 꼭 이론 문제를 꼭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꼭 많은 준비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론에서 많이 약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어느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면서 세무 2급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전산세무 1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